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에서 태조 이방원, 이게 정말 뜨겁네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뭐 이건데 가끔 2차전지를 이빨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얘네들은 장이 내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정책 방향이라든지 해외 수주에서 긍정적인 뉴스들도 계속 나와서 모멘텀을 지속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강하니까 얘네들을 주도주라고 부르더라고요. 모멘텀 플레이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 철학이 모멘텀 추적이고 그걸 위해 많은 연구를 했고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면서 잘할 수 있고 숙련됐고 통제가 가능하다면 모멘텀 추적 역시 투자의 한 방법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모멘텀 받는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모멘텀 투자와 대척점에 있는 투자대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군으로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투자는 각자 선택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주도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도주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약간 가슴 떨리는 뭔가가 있습니다. 가까운 과거에는 2017년 바이오 장세가 정말 뜨거웠었고, 작년에는 NFT랑 메타버스 테마가 시장을 끌어올렸죠. 투자자라면 주도주 초기에 탑승해서 끝까지 다 털어먹고 한 방에 인생 역전하는 상상은 한 번씩 다 해봤을 겁니다. 주도주 끝물에는 한 방에 수백억 번 사람의 영웅담도 막 들리곤 하고요. 저도 당연히 그런 상상은 해봤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조금 흔들리고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특정 섹터 주식들이 테마로 뜨고 있으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지금 반등은 과거랑 다르다. 싼 주식들 싸다고 들고 가면 혼자 소외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에 탑승해서 수익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싼 주식 들고 있으면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그런 주식들 다 던지고 주도주로 갈아타야 한다는 주장이죠.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싸다고 이야기 나오는 여러 주식들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갈리는 부분이라고 봐요. 문제는 수익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지 확실한 방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보고 투자하라고 해서 싼 것 같은 주식들로 담았는데 얘네가 지지부진하고 안 가니까 손절친 뒤에 다시 뭐 주도주 같은 걸로 갈아타고 주도주가 그냥 빵빵 오르면 속 시원한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 있던 주식들에 버티다가 손절치고 갈아타는 시점이 보통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럼 애초에 주도주로 갈아탄 이유가 주식이 오르니까 앞으로도 오를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자기가 갈아타고 난 뒤에 갈아탄 애들도 지지부진한 것 같으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하죠. 이미 몇 번 갈아타기에 손절을 반복해서 계좌는 만신창이가 돼서 수습이 어려울 지경이겠고요. 요즘 제도권에서 저렇게 주도주로 갈아타라, 싼 주식 하지 말고 갈아타라, 탑승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다분히 좀 경계감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을 보든 모멘텀을 보든 철저하게 자기 철학이 확립된 사람은 제도권 전문가가 나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투자를 쭉 이어가는데 저런 이야기에 허무하게 흔들려서 투자 망치는 사람들은 투자관이 약하거나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을 일관되게 만들 것이라는 큰 틀의 방법론이 없다면 참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돈 넣은 사람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도주에 탑승한다는 투자 방식은 너무나도 약점이 많은 투자거든요. 주도주를 맞추려는 노력에는 너무 많은 미지의 변수와 가정이 들어갑니다. 일단 주도주가 뭔지는 지나봐야 알게 되고 그 또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버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리고 주도주로 부상한 것 중에 상당수는 미래의 것을 너무 많이 땡겨오고 그런 가운데 대부분이 내러티브가 중심이 됩니다. 미래의 수주, 미래의 수주로 인한 수익, 미래 정책, 미래 국제 정세 뭐 이런 것들을 끌어다 붙여서 주식이 오르면 올라갈 때야 좋겠지만 어디까지 당겨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당겨는 왔는데 미래가 그렇게 될지도 사실 불확실하고요. 모멘텀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수익 원칙 없이 그저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쏠려 다닌다면 모멘텀이 꺾일 때 본인 포트폴리오는 순식간에 카오스로 변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꺾이는 시점이 신문에 광고하고 꺾이지 않거든요. 애초에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고
정성적이고 미래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몰려다닐 때의 기준이란 게 딱히 존재하지 않아서 판단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요. 급등주에 몰려갔다가 이러다가 피똥 싸는 이유는 기준이 없어서겠죠. 가격은 매일 급하게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몇 번 엇박이 나게 되면 그야말로 계좌가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발이 임박한 주식, 모멘텀이 강한 주식을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과 방법론이 없다면 산업 성장 방향과 개별 주식의 하방을 먼저 체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쪽의 방법론은 개인적으로 월터 슐로스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대가가 월터 슐로스예요. 평생 혼자 투자를 했고 리서치 보조원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하는 시간도 짧았죠. 그리고 흔한 단말기 같은 것도 없이 주로 신문을 보고 시세를 체크했다고 하고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해서 뉴스나 데이터 같은 것도 좀 멀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방문해서 경영진을 만나는 행위도 딱히 하지 않았어요. 슐로스가 집중한 것이 딱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슐로스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거시경제적 사고와 복잡한 알고리즘 같은 거는 그냥 주식을 싸게 사는 것으로 다 커버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슐로스는 세계 2차 대전에도 참여를 했었고 평생 동안 18번의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잃지만 않으면 결국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방이 아니고 하방이 닫혔는지에 대한 판단이었고 돈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싼 거에 집중을 했겠죠. 하방이 닫힌 투자. 그리고 하방이 닫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단순해지고 자신감 있게 변하죠. 흔히 슐로스라고 하면 그의 철학을 넷 주식으로 단정 짓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의 철학이 당시 상황과 만나서 실행된 수단이 그런 주식을 찾는 것일 뿐이었죠. 이렇게 주식이 싸서 하방 위험이 굉장히 제한적인지를 기준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시장의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시장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이거는 슐로스의 관심거리가 별로 아니었습니다. 슐로스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은 이런 자기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능력 범위를 정확하게 스스로 인지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는 투자 기준이 타이밍,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자기 기준 대비 싸지면 다소 일찍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구축한 포지션보다 주가가 더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방이 닫혔다고 보수적으로 평가한 가격에서 주가가 더 빠지면 그 주식은 그저 매력적으로 변할 뿐이었죠. 그리고 슐로스는 이런 투자 방식이 필연적으로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매수한 주식이 가치보다 월등히 할인됐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은 투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투자를 반복하면 확률 높게 복리가 쌓이는 것이고요. 종종 이런 투자 대가들의 방법을 무조건 인내하거나 무조건 홀딩하고 장투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투와 인내는 기본적인 철학과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수단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 바탕에 있는 기본적인 판단과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슐로스의 투자는 정말 무섭도록 논리로만 이어진 투자예요. 중간에 감정이란 게 없죠. 내가 하방이 닫힌 싼 가격의 주식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분산해서 포트를 꾸리고 그런 싼 가격이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확률 높은 투자를 반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고 투자자를 걱정시키고 쏠림을 발생시키는 뉴스나 데이터에도 그다지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하고 다음 기회를 반복적으로 찾고 포트를 그런 식으로 꾸준히 꾸려나간다. 이런 게 무섭도록 단순한 일련의 흐름이거든요. 슐로스의 투자 기준은 싼가, 이 주식이 싼가 단 하나로 매우 단순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시장을 이용하기가 매우 수월했던 것 같아요. 늘상 나오는 시장의 우려와 그에 따른 과도한 움직임은 슐로스에게 싼 주식을 만들어내는 기회 이상의 것은 아니었겠죠. 우리는 슐로스가 아니고 평범한 일반인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가 분명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샀는데 지지부진하다면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하고 따르기로 작정한 철학이
모멘텀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닌 기업을 중심으로 하방이 닫힌 투자를 지향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 투자 방향성과 철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계좌가 녹아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과 이론, 철학이 도대체 뭐길래 자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슐로스의 스승인 그레이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 그러니까 철학 같은 거를 강조하는 것은 이론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실천에서 발휘되는 가치 때문이다. 우리는 준수하기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얻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수고스러운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라고 얘기해요. 이론과 철학이 확고해야 그게 본인 스타일과 지식, 성향, 경험 이런 것과 만나서 본인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게 있어야 내 것을 녹이면서 계속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밤에 쉽게 잠들 수 있도록 간단한 전략을 고안하고 그거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시장의 흔들림이나 감정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저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도 뭐 일부 비중으로 짤짤이를 할 수도 있고 모멘텀도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포트를 구성하는 중심 철학과 내 투자 전체를 관통하는 방향성은 모멘텀이든 펀더멘털 중심이든 뭐든 간에 확실히 잡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참 흔들리기 좋은 시절이에요. 환경도 이것저것 뉴스가 많고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것 같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본질적인 것을 보면서 내 투자를 해 나가면 일관적인 투자를 쭉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매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들 어려운 장이지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